JYP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그 회사 차원에서 절대 하지 않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안 하는 거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퇴사율이 가장 높은 곳은 1년 동안 138명이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평균 연봉 누가 높냐? 평균이 엄청 많이 주잖아. 4,277만 원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TV데일리 김지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더셀럽의 이상지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김지현 기자입니다. 지난 영상 정말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고 더욱더 발전하는 기밀 유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타고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시스템이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아이돌 같은 경우는. 3대 기획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이 영향력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난 친구 한 명도 중요하지만 이 원석을 다이아몬드로 만들까, 루비로 만들까, 사파이어로 만들까를 이제 기획사에서 해주는 거죠. 저는 3대 기획사의 시스템을 SM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SM이 가장 먼저 설립이 됐고, 이 아이돌을 트레이닝 시키고 데뷔시키는 이런 모든 커리큘럼이나 체계들을 다 SM에서 만들었고, JYP는 지금 JYP의 신사옥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뭐 기둥 2개를 수지가 세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기초공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 기초공사는 저는 원더걸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더걸스 같은 경우 좀 아픈 그룹인 게 이 미국 진출에서 정말 뼈아픈 경험을 했잖아요. 저는 그 실패가 이 우리나라 연예 기획사들한테 정말 많은 가르침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선례를 남겨줬어요. 근데 이거는 원더걸스의 가장 큰 실수가 뭐였냐면은 저자세로 했다는 거예요. 가서 먼저 막 사인해주겠다고 얘기하고 CG를 거의 무료로 주다시피 하고, 뭐 수영장 가서 춤추는 그룹은 다른 애들이죠. 걔네 티아라다. 근데 미국 실패라고 하셨는데 저 최근에 인터뷰할 때 박진영 씨가 미국에서 잘 안 되긴 했지만 박진영 씨가 닦아놓은 것들 있잖아요. 뭐 녹음실에 갔거나 뭐 있던 프로듀서를 만나거나 닦아놓은 게 있어서 지금도 해외 작업을 하러 가면은 박진영 씨 이야기를 한대요. 그렇게 해서 좀 그렇게 먼저 선배로서 닦아놓은 게 있어서 후배들이 진짜 가기 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박진영이 순교자 역할을 했다. 진짜. 뭐 이런 거죠. 네. 네. 양현석 대표는 본인이 힙합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본인이 키우고자 하는 후배들도 역시 이제 힙합, 이제 1세대 뭐 힙합의 아이돌의 포문을 열었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들을 프로듀서로 영입을 해서 빅뱅이라는 이제 초대형 그룹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빅뱅이 사실은 보이그룹 중에서 가장 성공한 그룹 중에 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 이후로 이제 뭐 블랙핑크 같은 이제 그룹이 나올 수 있었고. 근데 그만큼 우리 빅뱅을 많이 타는 회사잖아요. 빅뱅이 어떤 하나하나 행동을 했을 때 막 엄청 휘청거리고 최근에도 많이 있었는데 빅뱅 멤버들이 워낙에 또 다사다난하고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은 멤버들이라서 그런 부분은 참 아쉬움으로 남아요. 그렇죠? 최근에 또 버닝썬 클럽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멋있어 던졌어. 아 일단은 혹시 버닝썬 가본 사람 있어요? 이 셋 중에? 저는 안 가봤어요. 전 안 가봤습니다. 제가 일만 하느라고 저 가보셨나요 혹시? 여기도 일만 하느라고. 안 받아주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괘씸한 것 같아요. 사실 승리가 이 경우에 있어서는. 왜냐면은 본인이 그 나 혼자 산다나 이런 데 나가서 내가 여기 이사고 나 여기 진짜 운영하는 거고 이렇게 홍보할 거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 사실 발 뺀 거잖아요. 저는 승리 씨가 정말 데뷔 이후에 가장 최악의 위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YG 엔터테인먼트의 위기 대체 능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장 잘못된 대응을 할 수 있는 걸 모두 보여준 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공식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YG는 버닝썬과 관련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승리가 대표이사직에서 그 버닝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직을 했는데 해임됐다고 표현했나요? 여튼 내려왔는데
이게 논란 직후에 그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도의적 책임뿐만 아니라 실질적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말장난을 했어요, YG는. 당연히 대중의 신뢰도가 떨어지죠. 근데 그 와중에 뭐를 했냐, 양사가. 트레저 실산 데뷔를 발표를 했죠. 이런 나쁜 타이밍 정말 애들이 먼저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YG가 잘못하고 있는 거 하나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론을 통해서 입장도 내고 언론도 그걸 취재를 하잖아요. 전화부터 딱 끊잖아요. 이게 연락이 두절이 돼서 안 돼요. 네, 어떤 직원한테 연락을 하든 안 되거든요. 이게 이번에는 중국 검색어로까지 올라갔더라고요. YG 연락 두절. 그 사실은 SM, JYP 이제 YG를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SM하고 JYP 같은 경우에는 경영이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YG 같은 경우에 경영이사가 없고 양현석 사장이 본인이 스스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식 입장을 내더라도 양현석 사장이 자기 SNS에 공식 입장을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홍보팀이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요. 거기는. YG가 좀 그게 욕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 있다. SM을 제외한 지금 나머지 엔터들은 신인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말을 하자면 SM이 올해는 국내는 아직까지는 뭐 밝힌 게 없잖아요. 근데 SM은 NCT를 이용해서 해외에 직접 지금 그룹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번에 중국 그 현지 법인이랑 같이 해서 하나 했잖아요. 그게 조금 활동이나 이런 데 제약이 덜해서 좀 SM 자체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는 또 NCT나 레드벨벳이나 있는 그룹들이 성장할 테니까. 저는 주목해야 되는 일단 소속사는 YG랑 빅히트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JYP도 신인이 나오기 때문에 주목해야 되지만 YG는 왜 그러냐면 일단은 YG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4대 기획사잖아요. 이제 빅히트까지 합쳐서 가장 영업이익이 떨어졌어요. 100억 원도 채우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YG의 가장 큰 숙제는 빅뱅의 후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위너와 아이콘은 약하거든요. 그런데 블랙핑크가 양현석 사장이 계획한 것보다 YG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반응이 좋아서 YG도 지금 놀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블랙핑크의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가 1,700만이고 뚜두뚜두 같은 경우는 6억 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건 트와이스도 못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해외 투어를 한단 말이에요.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는데 일단은 지금 해외 시장의 K-팝에 대한 인식도가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방탄소년단 때문에. 근데 보이그룹에 대한 인지도는 있는데 걸그룹에 대한 인지도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블랙핑크가 충분히 뭐 비주얼도 뛰어나고 음악도 뛰어나고 퍼포먼스도 뛰어난 친구들이라 이 친구들이 해외 투어에서 조금 이름을 알리면서 터져주면은 아주 좋은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블랙핑크가 그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과연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사실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여기 제일 먼저 구내식당을 적어 놓으셔가지고 구내식당. 최근 화제를 모은 JYP를 제가 어제 먹었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했어요. 그 식당이 7시 반까지밖에 안 한대요. 일단 오늘 점심 때는 버섯 크림 파스타와 단호박 스프, 미니 핫도그와 칠리, 구운 야채, 방울토마토, 피클, 그리고 유기농 캔디. 이게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발사믹, 모과 드레싱, 강낭콩, 프레이크. 이게 오늘 이런 거를 이제 일주일 전에 쭉쭉 나오면은 그거를 먹는 거죠. 사실 중요한 거는 이미 뜬 스타들은 거기 가서 밥 안 먹어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보통 연습생들이 먹는데 또 연습생들도 다이어트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먹지는 않고 보통 직원들이 거의 먹죠. 근데 재밌는 거는 SM 같은 경우는 그 식당에 직원들은 50% 할인이 돼요. 근데 아티스트들은 특혜가 있어요. 그 특혜가 아니라 이제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마일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일리지를 적정량을 줘서 그 액수만큼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장도 볼 수 있고. 네, 그런데 거기 와서 먹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팬들이 진짜 많아요. 그냥 싼 분식점 가세요. 저는 사실 SM 인터뷰 있을 때마다 진짜 행복하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아이스크림 콘이 진짜 맛있어요. 그 약간 하얗게 생긴 이렇게 생긴 아이스크림 콘인데 거기 이렇게 가장자리 이렇게 설탕 가루가 이렇게 뿌려져 있는데 그게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으면
근데 사실 소속 아티스트에게 중요한 복지는 이제 구내식당은 아닌 것 같고요. 회사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냐인데 이거는 3대 기획사가 비슷해요. 수준이 비슷한데 JYP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정신교육과 인성교육을 해준다고 하고요.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우울증 예방 같은 개개인의 멘탈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비단 JYP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속사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음악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센티멘탈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 건강을 많이 챙겨주는 좀 분위기로 바뀐 것 같아요. SM 같은 경우도 좀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후로 좀 아티스트들 건강 관리에 매우 신경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JYP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딱 너무 보이는 게 재밌는 게 그 거짓말을 회사 차원에서 절대 하지 않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안 하는 거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만우절에 저희가 기획식으로 되게 재밌는 컨텐츠를 하나 해요. 항상 모 아이돌은 뭐 나는 2023년에 화성에서 팬미팅을 할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마치 일어난 일처럼 신문식으로 만들거든요. 2013년 뭐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 화성 팬미팅 개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거를 제가 각 회사에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JYP에서는 오는 답변이 저희는 그 대표님 그 성향과 회사 방침상 어떠한 거짓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JYP 거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이거는 회사의 방침이라고 하니까 제가 앞으로도 JYP는 하지 않겠습니까? 숙소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제 궁금한 건 연습생도 숙소가 있냐 이제 이게 궁금하실 텐데 연습생도 숙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수백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연습생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연습생을 마구잡이로 뽑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은 수의 인원을 서울에서 연습을 하는 친구들은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고요. 지방에 있거나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발굴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연습생 숙소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회사 대표님 성향 맞춰가는 것 같아요. 내 애들이 조금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어깨 이렇게 좀 세우는 걸 원하시면 처음부터 지원을 막 오피스텔 이런 데 잡아서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좀 헝그리로 처음부터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 약간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다 어쨌든 정상금에서 까이는 거라 그렇잖아요. 응. 근데 제가 재밌는 거 뽑아왔는데 어떤 직업 사이트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복지가 꼭 소속사 아티스트에게는 솔직히 이미 뜬 스타는요 말하는 대로 다 해줘요. 당연히 복지가 좋을 수밖에 없고 근데 직원들 복지도 궁금하실 텐데 한 직업 사이트에서 얘기한 건데 작년 한 해 동안 퇴사율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였을 것 같아요? YG예요. 퇴사율이 무려 1년 동안 138명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의 38%.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퇴사율은 SM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봉 누가 높냐? 빅히트라고 합니다. 평균이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4,277만 원이라고 하고요. 이게 국민연금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꽤 신뢰도가 있거든요. 빅히트의 평균 연봉은 4,277만 원이고 부장급은 6,143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 아 그리고 빅히트의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그 직원들끼리 뭐뭐뭐님 맞아요. 시영님 이렇게 방시혁 씨한테도 뭐 대표님 이런 게 아니라 시영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영어 이름으로 해서 뭐 엘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색한 찰리 찰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그렇게 요즘에는 수평 구조를 굉장히 좀 지향을 해서 빅히트랑 카카오랑 이 최근 몇 년 동안 무섭게 성장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가 오히려 회사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디어 같은 게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들이 취합돼서 창의적인 것이 나오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도 내일부터 국장한테 이름 땡땡님을 뒷감당은 어찌하려 이럽니까? 근데 4대 기획사 이외에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미비해요. 왜냐하면 일단 자본력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엔터가 있잖아요. 어려운 회사들도 많죠. 아까 선배가 초반에 얘기하신 게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좀 좋은 시스템에서 나오신 분들이 뭐 본인만의 색깔을 가지고 또 회사를 만들어서 또 이런 큰 회사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구조가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잘 전해지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좋은 영향을 또 만들 수 있는 저는 그런 게 좀 업계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아까 원더걸스 실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방탄이 나온 것은 이 빅히트만의 힘이 아니라
정말 3, 4의 힘까지 더해져서 시너지를 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래서 K-팝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까지 기자들의 밀당 뉴스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